여러분은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지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검진이 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 받게 되는 많은 건강검진은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보다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하며 불필요한 치료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68%가 실제로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확한 진단과 부적절한 치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젊은 층에게는 유익할 수 있는 일부 검사가 오히려 노년층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이제는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상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어떤 검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로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방법, 즉 진정한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히 여러분의 노후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혜로운 노년 생활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함께 걸어갈 든든한 동반자로서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83세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종합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정기검진 결과 일부 수치가 기준치를 약간 벗어났다는 이유로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그 검사들이 아버지 연령대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검사가 정말 필요한 건가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연령에 따라 검사들의 효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만 선별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검사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그 결과에 불안해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치료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특히 70세가 넘은 이후에는 건강검진의 의미 자체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사실 모든 연령층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설계된 제도입니다. 40대의 생리적 기준과 80대의 기준이 같을 리 없는데도 우리는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고수하시지만 그것이 오히려 큰 착각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시점입니다. 제 친구 박기훈 씨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76세에 받은 종합검진에서 폐에 아주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고 이후 6개월 동안 반복되는 검사와 기다림 속에서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아무 문제 없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나는 매일 죽음을 생각했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야. 이처럼 불필요한 검진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떤 검진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검진은 단호히 피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검진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처럼 익숙해졌지만 정작 우리는 그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받는 검진들이 때로는 오히려 몸과 마음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건강을 위해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모든 검사를 받는다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파악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검사는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는 혈압 측정입니다.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 없이 조용히 찾아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혈압을 직접 측정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게 여겨졌던 이 작은 습관이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아침에 혈압부터 재고 나면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숫자를 통해 바로 알 수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 검사입니다. 당뇨병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여 특히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웃에 사는 김 할아버지께서는 75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후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 결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약을 끊고도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할아버지께서는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나니 잠도 잘 오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다. 당뇨병 진단이 오히려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폐경을 겪은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간의 침상 생활이나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67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후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현재 78세이신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꾸준함이 건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된 셈입니다. 네 번째는 청력 및 시력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각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방치하면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이는 고립감, 우울증,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삼촌께서도 청력이 떨어졌지만 처음에는 보청기 착용을 꺼리셨습니다. 괜찮다. 아직 잘 들린다. 괜히 거추장스럽게 보청기를 낄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청기를 착용하신 후 삼촌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고 이전처럼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울증 선별 검사입니다. 노년기의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변화로 치부되어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셨고 의욕도 현저히 저하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가족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러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상담 및 치료를 병행하신 결과 어머니의 눈빛이 다시 맑아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우울증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냥 나이 탓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나니 세상이 다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 검사는 단순히 질병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생 후반전을 보다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핵심적인 검사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검진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78세의 박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모두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심장 관련 검사는 꼼꼼히 챙겨받는다. 하지만 암 검사는 이제 받지 않는다. 내 몸이 더 이상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은 내가 가장 잘 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정확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을 지키는 지혜일 것입니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가족력입니다. 가까운 가족, 즉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가운데 특정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면 해당 질환에 대한 검사는 단순한 정기 검진 차원이 아니라 더욱 심층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 경우만 봐도 가족 중에 대장암을 겪으신 분이 있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종류의 암 검진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그 필요성을 판단하고 조절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질환에 집중하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보다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할 때 생활 습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흡연을 해왔다면 폐 관련 검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야외 활동을 자주 하며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생활을 했다면 피부암 검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40년 동안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폐 기능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어떤 약물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제 친구 최진우 씨는 관절염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6개월마다 빠짐없이 간 기능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약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약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입니다. 결국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진과의 신뢰 있는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갈 때마다 저는 항상 미리 질문 목록을 준비합니다. 이 검사는 꼭 필요한가요? 검사를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이 검사 결과가 치료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가요? 이 나이에 이 검사를 건너뛰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막연한 불안 대신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가 더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건강검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기억하느냐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건강수첩을 따로 만들어 모든 검사 결과, 복용 중인 약물, 특이사항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건강검진 그 자체보다 더욱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일상입니다.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소한 반복이 때로는 의사의 처방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정기검진보다 일상적인 건강 습관이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정할아버지께서 떠오릅니다. 92살이라는 연세에도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나 돌며 걷는 분이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어느 날 정할아버지께서는 약도 좋지만 내 다리가 더 좋은 약이지. 걷기를 생활화한 이후로는 병원 문턱을 넘을 일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운동,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운동할 수는 없습니다.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있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와 같이 충격이 적은 운동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73세에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지만 매일 아침 물속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가장 꾸준하고 안전한 길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통증이 언제 얼마나 심하게 밀려올지 몰라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도 긴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통증을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을요. 조금씩 용기를 내어 몸을 움직이다 보니 통증이 점차 줄어들었고 체조는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갔습니다. 생활 습관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단백질 섭취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단백질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단백질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제 어머니도 고기처럼 질긴 음식을 드시기 힘들어 하셔서 저는 두부, 계란, 생선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들을 식단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콩처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도 자주 활용합니다. 두부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이렇게나 다양하고 맛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고기를 특별히 찾지 않으셔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수분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위해 알람을 설정해 정해진 시간마다 물을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물을 챙겨 드시게 되었고 덕분에 피부 건조함도 줄고 변비 증상도 완화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수면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노인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데 안정적인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십니다. 이 나이에 약 없이 잠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저녁 습관이 보약보다 낫다니까. 어머니의 이 말씀에는 오랜 불면과의 싸움,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다 해도 고립감에 휩싸이면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이는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77세에 동네 노인 합창단에 가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 같이 웃고 가끔 실수도 하지만 서로 배워가며 즐거움을 나누는 게 참 좋아.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제2의 청춘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70대 이후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예로 얼마 전 제가 방문했던 한 실버타운에 웰니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참가자들이 기상 직후 자신의 기분, 에너지 수준, 통증 유무, 전날 밤 수면의 질 등을 간단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게 합니다. 그 덕분에 스스로의 몸 상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어머니께도 시도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학생도 아닌데 일기는 무슨 일기냐며 웃으셨지만 몇 주가 지나자 오히려 먼저 펜을 드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잔 날이 보통 어떤 날인지 알겠더라고.
커피 마신 날이 문제였어. 이렇게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생활 패턴과 연결 지을 수 있게 되자 어머니도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데 더욱 적극적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삶의 어느 시기보다도 자신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노년기에는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가벼운 스트레칭이든 따뜻한 차 한 잔이든 일기 한 줄이든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시청하거나 카페인 음료를 마신 날에는 어김없이 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밤을 여러 번 겪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제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섬세한 자각 하나하나가 값비싼 건강검진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스스로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습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 또한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처럼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76세에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드셨다고 합니다. 5분도 너무 길었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은 하루에 20분씩 명상 시간을 가지십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니 몸도 따라 안정되고 혈압도 눈에 띄게 내려갔지. 고요한 시간 속에서 평온함을 되찾은 그는 이제 마음의 평정으로 몸의 안정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위험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집안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독감, 폐렴, 대상포진과 같은 질환에 대비한 적절한 백신 접종, 그리고 치아와 잇몸 건강을 관리하는 일까지, 이 모든 것들이 노년기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저희 집도 어머니를 위해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벽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조명도 부드럽고 밝은 색으로 교체했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삶의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단순히 숨 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대부분 이키가이, 즉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 또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셨습니다. 73세에 어느 날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은 어머니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반응해 줄 때 정말 기뻐.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 그 말씀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람과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활동 자체가 그 어떤 건강보조제보다 더 큰 힘을 주는 장수의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건강검진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인생 후반부에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윤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88세에 대장암 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대장 절제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윤 선생님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삶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수술 대신 증상 완화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진 않아. 긴 회복 기간을 감내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솔직히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결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2년 동안 병세를 잘 관리하며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평생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윤 선생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건강이란 내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힘이고 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기쁨이고 오랜 친구와 커피 한잔하며 웃을 수 있는 여유야. 윤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는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건강의 진정한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건강이란 윤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바라건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검사나 과잉 치료의 시간, 비용,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현명함을 갖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